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금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학부모들이 편하게 유치원 원생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립 유치원들은 이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이른바 파렴치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도 함께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더 가속화되고 있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생산이 올해 저점을 기록하고 내년부터는 반등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학부모들이 편하게 유치원 원생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립 유치원들은 이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이용률이 가장 낮은데요. 부산시 교육청이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호가 적힌 탁구공을 뽑자 로또에 당첨된 듯 기뻐하는 학부모. 유치원 신입생 모집에 합격한 겁니다. 15번 축하합니다. 15번 어머니 나와주세요. 이제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런 진풍경은 사라졌습니다. 입학관리 전자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은 다릅니다. 부산 지역 사립 유치원의 처음 학교로 참여율은 불과 5%, 서울 80%, 광주 60%, 인천 35%에 턱없이 못 미치고 전국에서도 최저 수치입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게 참가 거부의 주된 이유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처음 학교로 미참여 사립 유치원을 강력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월 52만 원의 원장 기본급 보조비, 25만 원 안팎의 학급 운영비 등을 중단해 돈줄을 조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공모 사업에서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유독 우리 부산의 경우만 해도 5%밖에 안 되는 굉장히 그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여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부는 참가 여부를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립 유치원을 위해 처음 학교로 사용 신청 기간을 보름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부산 지역의 경기 침체가 각종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차례 지역 여건을 감안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외면당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부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7,300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5.9% 감소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9월은 42.7%가 줄어 앞으로도 거래 절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건설사 등이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올 3분기 부산의 건축 인허가 면적도 전년 대비 18.7%나 줄었습니다. 부산은 입주 경기 실사 지수가 지난 9월 80.6에서 지난달에는 59.3까지 떨어져 입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대출 규제까지 더욱 더 강화됐을 경우에는 입주 아파트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기존 아파트까지 시장 침체는 이제 더욱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6개 구군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부산은 시장 안정을 넘어 급속한 경기 침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건전한 투자자들 육성을 하기 위한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통해서 거래 활성화를 가장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이미 여러 차례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책 마련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부동산 침체로 메이저 건설업체보다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자칫 돌이키기 힘든 백약 무효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상공계가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부산에 부동산 신탁사가 설립되면 지역 현안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소식은 민성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신탁회사. 금융당국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인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최대 3곳까지 허가가 예상되면서 부산 상공회의소가 설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역 금융회사, 건설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상 자본금 300억 원, 직원 150명 규모로 30여 개 지역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유 설비나 유유 공장 용지를 손쉽게 매각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그걸 개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효과가 우리 제조업에 직접 오게 되면은 우리 제조업이 좀 질적으로 성장하거나. 부산 상인은 현재 국내 11개 부동산 신탁회사가 모두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어 부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들의 매출의 약 35% 정도가 우리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북항 재개발, 에코 델타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부산에 부동산 신탁회사가 설립되면 지역 현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지역 건설 기업들의 참여도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부산 상공계는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으로 지역 개발 사업의 부가가치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조선업 생산이 올해 저점을 기록하고 내년부터는 반등을 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B&K 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 수주량은 올 들어 8월까지 756만 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1.3%가 늘어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국제 유가 상승과 교역량 확대로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을 중심으로 내년 조선업 수주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도 동남권 조선기자재 상장기업 19개 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남성이 왜 물을 주지 않냐며 병원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피운 남성은 오히려 이런 신고를 받고 처리해야 할 경찰서 112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과음으로 위경련을 일으켜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57살 정모 씨. 침상에 앉아 병원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갑자기 이불을 던지며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여성 직원에게 다가가 주먹질을 시도합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직원들이 뛰어나와 말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수습하러 온 남자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 치려합니다. 시민까지 나서 정 씨를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힘이 세서 그렇게 좀 술을 드시고 해서 하셔서 우리 간호사들이고 우리 원무과 직원이고 그 총경찰이 있었고 의사도 한 대 맞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황당하게도 정 씨는 경정급 경찰 간부로 경찰서 112 상황실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을 달라는 정 씨에게 병원 측이 복통 환자에게는 의사 지침에 따라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응급실 폭력 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 씨의 폭행으로 다친 의사 등 2명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경정을 직위 해제했으며 CCTV 분석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파렴치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속을 상시화하는 등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 취한 남성이 운전석에 앉아 경찰과 승강이를 벌입니다. 54살 A씨가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10분 만에 붙잡혔는데 음주 측정에 막무가내로 응하지 않은 겁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덜미를 잡혔지만 역시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음주의 증거만 잡히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관대한 인식 탓에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음주 사고를 낸 재범 운전자 가운데 3차례 이상 운전자도 16%에 이릅니다. 경찰은 앞으로 낮밤을 가리지 않는 단속을 벌이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 압수도 단속 적발 4번 이상에서 삼진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 강화와 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주간과 야간, 새벽 시간대를 불문한 음주운전 단속 활동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이 된다는 이런 상시 단속 체제로 특히 연말이 다가오는 이달부터 석 달간은 보다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내년부터 경상남도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의 전격적인 합의로 경남은 전국에서 5번째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의 합의에 따라 그동안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던 동지역 110개 고등학교 6만 3천여 명의 학생도 차별 없는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관련 예산은 식품비 기준 1,724억 원으로 올해보다 555억 원 늘어납니다. 도가 30%, 교육청이 30%, 시군이 40%를 부담하기로 해 도의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부담률은 과거 도와 도교육청 간 해묵은 쟁점이자 책임 전가의 대상이었습니다. 학교 급식 싸움에서부터 경남교육을 걱정하시는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든 주역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한 끼에 평균 2,500원이던 식품비 단가를 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시절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대체 사업으로 시행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대폭 손질합니다. 이에 따라 바우처 사업을 일부 축소하고 100억 원을 저소득층 급식비로 전환해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 이후 4년여 경남은 인천과 세종, 전북,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유재입니다. 한동안 다소 추웠던 날씨는 오늘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한낮에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많다 싶을 정도로 쌀쌀함을 넘어 춥게 느껴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도 8도 선에서 시작하며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날이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한낮에 최고 1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을 맞이해 산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시다시피 월출산과 두륜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산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었는데요. 주말 내내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가을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모레 부산은 한낮 기온이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요즘 대기가 많이 건조한 만큼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연일 하늘은 쾌청하지만 경남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해가 뜨면서 서서히 사라지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부산과 양산이 19도, 창원은 17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다소 추웠던 이번 주와 달리 다음 주는 딱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요. 절기 입동인 다음 주 수요일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북구 금정산 8부 능선에서 등산을 하고 있던 29살 A씨가 갑자기 탈진 증상을 호소하면서 소방당국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A씨 위치를 파악한 뒤 소방대원을 내려보내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A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기장경찰서는 해외여행 인터넷 카페 운영진으로 속여 회원들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8개월 동안 모 해외여행 정보 공유 인터넷 카페에서 여행 견적 문의를 한 회원들에게 접근해 숙박이나 항공권을 대신 예약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37명에게서 2,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급하게 휴가를 계획해 시간에 쫓기고 있는 학생들이나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의 국가대표 가드 허훈 선수가 빠른 재활 치료를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부산 KT는 5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팀의 핵심 선수 역할을 했던 허훈이 최근 입은 부상을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 어제 일본 요코하마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허훈은 지난달 28일 전주 KCC와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1분 만에 왼쪽 발목 인대를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해운대 LCT의 공사가 일부 재개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LCT 건설 현장에서 내부 인테리어에 한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유리의 교체 작업 방법과 장비 안전 문제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공사 전면 재개 지시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LCT 공사는 지난달 6일 태풍 콩레이로 인해 외벽 유리창 1,100여 장이 깨지면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일정이 구청의 행정미흡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구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원 100여 명은 어제 남구청을 찾아 구청이 타당성 조사를 누락한 채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줘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구청의 미흡한 행정을 비판하고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조합원들의 항의 방문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일부에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남구청은 재건축 사업비가 10% 이상 오르면 법에 따라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채 관리 처분 인가를 내줬다 뒤늦게 사업을 일시 정지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항만 산업의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부산 국제 항만 컨퍼런스가 어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컨퍼런스에는 세계 선사협의회 로널드 위도우 회장과 해운물류 분석업체 드루리의 팀파워 본부장 등 전 세계 항만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특히 오늘은 IBM 코리아의 엄경순 최고기술 책임 전무와 머스크그룹의 팀 스미스 아시아 총괄 대표도 참석해 항만 물류 분야 최신 IT 기술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쌀쌀함을 넘어 춥게 느껴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도 8도 선에서 시작하며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날이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한낮에 최고 1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을 맞이해 산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말 내내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가을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모레는 부산의 한낮 기온이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요즘 대기가 많이 건조한 만큼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추웠던 이번 주와 달리 다음 주는 딱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요. 절기 입동인 다음 주 수요일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일 금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무르익어가는 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